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완벽한 지배해부학, 주거학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에요. 방대하고 복잡한 주거학 개념들을 아주 논리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청사진으로 싹 해독해 드릴 겁니다. 우리는 매일 집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죠. 하지만 정작 이 공간이 어떤 원리와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스터 클래스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매일 머무는 그 공간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시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거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고 또 시험에서 매년 단골로 나오는 1순위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하우스, 즉 주택과 홈, 주거의 차이죠.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이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물리적인 건물 그 자체라면 주거는 그 안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생활 공간을 뜻해요.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껍데기에 사람의 온리와 라이프 스타일이 더해져야 비로소 주거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복할 궁극의 커리큘럼입니다. 1장 주거의 참된 의미부터 시작해서 2장 주거의 진화와 유형, 3장 가족과 공간 계획, 4장 실내 환경과 색채 심리, 마지막으로 5장 주거 복지와 정책까지 추상적인 철학에서 시작해서 거시적인 국가 정책까지 논리적으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장 주거의 참된 의미, 개념과 핵심 기능입니다. 벽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왜 집을 짓는지 그 철학부터 짚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학자죠. 클레어 쿠퍼의 핵심 이론인데요. 주거는 개인의 자아 이미지에 대한 적당한 반영이자 자아의 상징이다. 네, 이 문장 각종 평가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쿠퍼는 집을 단순한 피난처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활 양식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의 산물이고 결국 집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건들이 놓인 방식, 그 공간의 분위기가 여러분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베여라는 학자는 우리가 집에 부여하는 가치를 9가지나 세분화했습니다. 경제성, 가족중심주의, 평등주의, 여가, 신체적 건강, 사회적 권위, 미, 자유, 정신건강. 어떤 사람은 예쁜 인테리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거실을 원하잖아요.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매력적인 오답 함정 피하는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앞글자만 따서 경가, 평, 신사, 미, 자, 정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외워두시면 절대 안 헷갈리실 겁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집이 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아시죠? 그거랑 연결하면 이해가 쏙쏙 됩니다. 먼저 비바람이나 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물리적 기능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몸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프라이버시나 정서적 안정을 찾는 심리적 기능을 원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통하고 이웃과 연대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은 우리의 몸,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몽땅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인 셈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2장 주거의 진화와 유형입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를 아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기왓집과 초갓집으로 나뉘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했죠. 남녀의 공간을 안채와 사랑채로 철저히 분리했고 신분에 따라 집 크기도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바로 바닥을 덮이는 온돌입니다. 이 복사열 난방이 우리의 좌식 문화를 완성한 결정적 요소거든요. 그 후 60년대 도시화로 서구식 아파트가 들어섰고 지금은 1인 가구를 위한 최첨단, 친환경, 스마트 홈 시대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집의 형태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프라이버시 좋고 개성도 넘치지만 관리하기 벅차고 보안이 좀 취약하죠. 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가 편하고 난방 효율도 좋지만 층간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고요. 여기서 진짜 알짜배기 고급 정보 하나 방출할게요.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아도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겉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법적인 족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거 진짜 함정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 3장 가족과 완벽한 공간 계획, 동선과 이동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의 모든 방은 정확히 이 세 가지 조각 중 하나에 속합니다. 거실처럼 다 같이 모이는 공적 공간, 침실처럼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사적 공간, 그리고 주방이나 세탁실처럼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공간. 이 세 영역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이해하는 게 다음에 설명할 동선을 마스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동선은 사람이 집안에서 움직이는 길이죠. 원칙은 단순성, 분리성, 독립성, 연속성입니다. 이 중에서 분리성을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볼까요? 거실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낑낑 들고 주방으로 가느라 그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불편하겠죠? 이게 바로 손님 동선과 가사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주방의 작업 삼각형입니다. 가사 동선의 핵심인데요.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이 세 군데를 연결한 가상의 삼각형을 말합니다. 주거학의 마법 같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다 합친 둘레가 3.6m에서 6.6m 사이일 때 이때 가사노동의 피로도가 기적처럼 뚝 떨어집니다. 너무 좁으면 답답해서 힘들고 너무 넓으면 헛걸음 하나가 지치거든요. 네 번째 파트, 4장, 실내 환경과 색채 심리입니다. 자, 이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쾌적함을 좌우하는 빛, 색상,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엄청난 속임수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방이 좀 좁아서 답답하신가요? 그럼 밝은 톤의 차가운 색, 그러니까 고명도의 한색 계열로 벽지를 싹 바꿔보세요. 차가운 색은 시각적으로 뒤로 쑥 물러나 보이는 수축색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을 마법처럼 넓고 깊이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밝은 팽창색은 공간을 좁아 보이게 하지만 아늑한 느낌을 주죠. 색채 심리만 잘 써먹어도 공간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베란다 창문에 물방울이 줄줄 흐르는 거 다들 보셨죠? 주거학에서는 이걸 결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하고 습기 찬 실내 공기가 차가운 유리창을 만나면서 물로 변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 그냥 닦아내면 그만이지 하고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가 번식하고 건물 수면까지 갉아먹는 주범이거든요. 이걸 막는 궁극적인 방어책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튼튼한 단열 시공 그리고 부지런한 환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최대 스트레스, 바로 층간소음이죠. 이게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소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 말소리나 TV 소리 같은 공기음은 파동을 타고 오기 때문에 벽이나 흡음재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윗집에서 쿵쿵 걷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충격음은 다릅니다. 물리적 충격이 건물 구조 전체를 진동시켜서 아랫집으로 고스란히 꽂히거든요. 층간소음 분쟁의 진짜 범인이 바로 이 충격음이라는 걸 알면 집안에서 슬리퍼 신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5번째 파트 5장, 주거복지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안을 들여다봤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국가의 정책과 거시적인 기준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에 있는 최소 면적과 필수 요건들, 그냥 대충 정한 숫자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거기본법에 딱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법적 마지노선, 최저주거 기준입니다. 1인 가구로 예를 들어보면요. 최소 14제곱미터, 약 4.2평의 면적에 방에 하나 있어야 하고요. 전용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까지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아주 엄격하고 중요한 촉도인 거죠. 사람의 신체 능력은 평생 똑같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거나 다치면 주거 공간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합니다.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고 계단 대신 부드러운 경사로를 만들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아두는 것, 이걸 무장애, 즉 베리어 프리 설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 주기를 안전하게 포용하는 현대 주거복지의 정말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원문 자료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지고 싶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그곳은 그저 비를 피하고 잠만 자는 콘크리트 박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세심하게 녹아든 삶의 청사진인가요? 집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마스터 클래스가 여러분의 공간을 더 깊고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